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는 바로 하루에 2조 수익을 냈던 단타 트레이더의 매매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제시 리버무어고요. 그 방법을 이 주식 투자하는 법이라는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루에 2조 수익을 냈는지 이 단타 트레이더 하는 법을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제시 리버무어가 누군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두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최근에 올려놓은 저희 캠피셔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캠피셔의 이 10억 가치가 있는 투자 서적을 보지 못했다 한다면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셔라 말씀드리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주식 투자하는 법,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단타로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들. 그래서 단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그 전에 이 제시 리버무어는 누구인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 리버무어고요. 네, 상당히 오래되셨죠. 1877년 미국 출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은 흔히 투기라고 하죠. 정말 투자보다도 더 위험한 그 투기 매매를 통해서 3번 이상의 투자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백억 벌었다가 파산했다가 벌었다 파산했다가 경험이 3번 이상이에요. 엄청난 분이고요. 하루 수익 최대 2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달러로 치면은 2조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최근 환율로 계산을 하면 2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 매매, 추세 매매 대가고 월가 트레이딩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서 좀 단타 하면은 좀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제시 리버모어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의 대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시 리버모어는 정말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왔는데 제시 리버모어의 일생입니다. 15세 이후에 5달러로 1000달러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약 2,500만 원을 벌게 되고요. 20세에 증권사에 입사를 하고 약 2억 이상의 수익을 냈으나 첫 번째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다시 한번 10억 이상의 수익을 냈으나 또 두 번째 파산 경험하고요. 그리고 30대가 돼서 다시 이 10억을 회복을 하고 50억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근데 30대 초에 200억 이상의 손실로 세 번째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고 15년 사이에 파산을 세 번이나 겪어요. 근데 이 규모도 뭐 2억, 10억 수준이 아니라 200억 파산, 100억 파산을 겪으면서 세 번이나 파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30대 후반에 적극적인 매매로 다시 600억 수익을 내고요. 그 기반으로 2조가 넘는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 사는 동안 세 번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의 이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63세 나이로 주식 투자하는 법 책을 남기고 권총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투자를 잘한다고 또는 수익을 잘 낸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조가 넘는 돈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돈을 잘 번 게 아니다. 여러 번의 파산을 겪어서 마지막에 결국엔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에서 매매를 하며 파산을 3번 겪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과 생각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주식 투자하는 법이라는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 리버모어의 이제 주식 투자하는 법 책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100%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직접 네이버나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주식 투자하는 법 책을 사서 한번 직접 봐보셔라, 읽어보셔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드리면 투기를 진심으로 임하면 투자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라 한다면 정말 도박에 가까운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도박에 가까운 투자 또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록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수익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할 때 왜 매수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매수를 한 거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이 연습을 자주 하면 할수록 결국엔 승률이 올라가고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당연한 소리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찝어주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맞다는 전제하에 투기에 진심을 다하면 투자가 될 수 있다. 아까 처음에 한 얘기죠. 투기라고 생각하는 좀 위험한 매매도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상품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웬만한 투자가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흔히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캠 피셔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위기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비관적이고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제시 리버모어가. 제시 리버모어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어, 인내심 또는 이제 확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들어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매매를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니다. 자주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다? 확실한 자리에서 한 번의 매매, 확실한 자리에서 두 번의 매매가 돈을 버는 매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매매를 자주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한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만 매매한다, 저럴 때만 매매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그 기준을 만드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판단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하는 건 확실한 판단이라서 매수가 바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한 판단이더라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해라. 확실하네? 몰빵.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해라. 세저점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힘이 강해서 흐름에 올라타기만 해도 될 시점에 매매해라. 이게 뭔 소리냐면 제시 리버모어는 생각보다 저가 매수도 좋아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승,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 리버모어가 했던 매매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통계를 내고 이 통계에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또는 통계를 벗어나는 수치가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고 그 수치가 벗어나면은 매도를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항상 주가가 6포인트, 그러니까 6% 오르고 5% 빠지고 6% 정도 오르고 5% 좀 빠졌는데 얘가 6%가 아니라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추세 시작이다라든가 또는 더 많이 빠졌을 때 추세 하락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시 리버모는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돌파 못하다가 돌파를 해준다. 근데 그 상승세가 아주 강하다. 강한 상승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올라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예측하지 마라. 올라가는 거에 타도 돈 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 여건을 계속 준비해 놓지 않으면 확실한 기회를 놓친다.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괜찮아 보여서
한 종목에 100만 원 몰빵을 해요. 근데 더 괜찮은 종목이 나온 거야. 이건 진짜 더 대박이야.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가 또는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 가지고 있다면 20만 원만 한 종목 찍고 어느 정도 80만 원 정도의 여유를 남겨놨다가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라. 그래서 재정적 여건을 항상 마련해 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난 매매 고수들은 평균 수치나 평균적인 자료가 있다. 캠피셔가 하던 얘기가 비슷하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평균은 웬만하면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거나 만드는 작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라.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자료를 만들거나 찾기가 힘들죠. 근데 왜 직접 만들라 하냐면 제시 리버모가 얘기하는 직접 하는 이유는 자료를 직접 찾고 할 때 생각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서 조금 더 내가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거나 만드는 것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느껴질 때 주식을 팔려고 하지 말고 더 오를 가능성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 팔 생각만 해. 어디 팔지, 어디 팔지 이게 아니라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은 우린 여유가 있잖아요. 요만큼의 여유, 이 상승의 여유. 그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팔 수 있는 거니까 올랐을 때는 과연 여기서 더 오를까? 아니면 내려갈까? 여기서 판단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팔까가 아니라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고점 대비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많이 빠졌네 해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많이 빠졌는데 확실하게 매수하는 이유, 매수하는 기준 이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매매에서 실수를 했으면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라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실수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A라는 예측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손실이 났어. 그러면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냐면 똑같은 실수를 한다라는 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제시 리버모가 좋아하는 게 인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게 있으면 그 왜 실수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실수를 다음에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본인 예측에 맞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 과감하게 손절해라. 발을 뺄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시 리버머가 매도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손절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내가 예측한 흐름이 안 나올 때 과감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이 정도 타이밍에 얘가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타이밍에 올라가지 않아. 또는 급락을 해. 그럼 뭐다? 기다리면 올라갈까?가 아니라 손절을 하라는 거죠.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해라. 그 또한 용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제시 리버모어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매도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죠. A라는 종목이 예측한 대로 갈 거라 생각했지만 가지 않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냐? 이 A라는 종목이 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시 잡으면 된다. 굳이 지금 내가 이 잘못 잡은 기회를 잘못 잡은 상황을 내가 억지로 버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매 종목을 잘하는 업종과 종목으로 제한하라 라는 건데 이거는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종을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업종이 예를 들어 조선이고 뭐 IT 반도체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면 그 모든 종목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몇 개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예 보지 말고. 왜? 그래야 내가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지. 전체 종목을 다 봐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내 심리에 이끌려서 매매가 꼬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이 없는 추가 매수를 할 바에는 계좌를 폐쇄해라. 상당히 자극적인 멘트죠. 이게 뭔 소리냐?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는 종목이 움직이다가 빠져. 그럼 추가 매수해야지 뭐. 좀 더 빠져. 그럼 추가 매수해야지. 좀 더 빠져. 추가 매수해야지. 근데 이유가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얘가 올라갈 이유가 있다? 상관없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하락에 따른 추가 매수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뭐야?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왜? 그럴 바엔 계좌를 폐쇄해라. 제시 리버모어는 매매를 할 때 무조건 매수를 언제 한다? 오를 때만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오를 때만 해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추가 매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락할 때 매수하지 말란 소리야. 그리고 애초에 하락할 때 사지 말고 하락이 끝날 때쯤 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시 리버모어는 매수를 언제? 오히려 오를 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오를 때. 왜? 오를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단이 원래 여기였다면은 샀을 때 요쯤 오겠죠? 그래도 이만큼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빠지는 건 뭐예요? 한도 끝도 없이 손실만 늘어나다 보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오히려 그럴 거면 그냥 계좌를 폐쇄해라. 얘기를 합니다. 재정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거래하지 마라. 아까 했던 얘기고요. 조급함을 드러내면 매번 손실난다. 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시 리버모어가 급해서 막 100조, 100억씩 막 손실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급하면 안 되는구나를 몸으로 파산하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주워들은 정보로는 돈 버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거는 이게 저 시리보모가 매매할 때가 1900년대거든요. 지금 몇 년 지났죠? 100년 지났죠? 10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 또는 주변 지인들이 괜찮다더라. 카더라는 정보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말씀드리고요.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정해놔라.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찍은 이후에 쭉 빠져. 그러면 오르겠지? 라는 생각에 계속 홀딩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은 마이너스 3% 손절 치겠다. 4%의 손절 치겠다. 정해놓으란 소리예요. 3% 오면은 무슨 일이 있어 손절 치고 4% 오면 무슨 일이 손절 쳐라. 아니 손절 나가면은 손실 나는 거 어떻게 해요? 감당 못 하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4% 3% 이렇게 손절을 잡아놔야만 중요한 게 뭐냐? 플러스 10%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수익을 10% 먹고 손절을 마이너스 50% 하고 이런 매매가 아니라 손절을 제한해라. 그냥 알아서 마이너스 3%로 제한하고 그리고 10%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거를 제한 못해서 이걸 놓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제한하고 10%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계처럼 매매하는 소리입니다. 과거 손실 때문에 다시는 보기 싫은 투자 상품이 있어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가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김동석 홀딩스라는 기업을 샀다가 마이너스 10% 손절을 쳤어요. 화가 나죠. 다시는 보기 싫죠. 그렇더라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언제 또는 어디서 저한테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한테 크게 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용기,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됐을 때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라. 온전히 나의 잘못이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남 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남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손실이 났고 내가 뭐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손실 났어. 그러니까 이거 다 뭐다? 다 내 잘못이요. 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 대신에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남 탓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고요. 테마의 상승을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종목의 추세 전환을 확인해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은 업종이라고 나오지만 저희는 요즘 말로 바꿔서 테마라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식량주라든가 뭐 이런 테마가 있다. 그럼 얘가 하나가 올라간다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몇 종목이 추세 전환이 나오는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나오면 아 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올라갈 확률. 그렇게 판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희망만 가지고 매매할 거면 그냥 접어라. 이게 뭔 소리냐? 다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분명 계좌를 열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분명히 올라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이 종목 홀딩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데 근데보다 그저 정말 막연한 희망, 기도만으로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 다들 마음속 한켠에 계좌 한켠에 있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접으라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유가 충분하고 확실한 종목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제시 리버모어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이 예상에 벗어나는 일에 대한 가능성조차 만들어 놓지 마라. 손실 제한하고 그냥 손절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한 종목을 아예 건드리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제시 리버모어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사람이지 정말 조용하고 재미없는 종목을 따라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는 아예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란 소리예요. 그리고 종목마다 잘 나가는 성수기와 못 나가는 비수기가 있다. 이걸 알아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성수의 비수기가 있다. 대한민국도 똑같죠. 여름 되면은 뭐예요? 예, 여름 관련주가 움직이고 뭐 전력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봄이 되면은 당연히 그 봄 맞춰가지고 과거에는 뭐 황사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 움직였고 겨울이 되면은 뭐 제약바 이런 거 움직였고 이런 것처럼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 그거를 잘 파악해 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름 됐는데 갑자기 제약바이오 찍고 뭐 봄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 찍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수기와 비수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 종목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팔고 싶다 또는 팔기 싫다. 이 모든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 추매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상승할 때 비중을 늘려라. 그래야 수익날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확실한 기준으로 매매하세요가 바로 제시 리버모어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로 수익 낼 수 있는 성공하는 방법은 바로 방금 얘기했죠. 손절을 제한하고 확실한 기준으로 매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 매수가 아닌 하락할 때 추매가 아닌 상승할 때 추매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책에 있으니까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면 바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2차전지 자료집이 이 자료집입니다. 보시면은 시장 전망부터 이 관련주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고요. 제가 드리는 것만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 당일 리얼 추천주 무료로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자료 배포하고 올려놨습니다.
이 5만 명 자료 공개 누르시면 100% 무료로 자료집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8월 8일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뭐 다른 이슈 매일매일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주나 관련주를 정리해드리니까 무료로 들어가서 왜 게임주가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매일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